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혹시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본 여행하실 때 이 매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패션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꽤 익숙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만 약 150개 매장이 있는 편집샵 겸 브랜드로도 알려진 이곳은 빔지라는 곳입니다. 일본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 빔지가 떠오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패션 종사자들은 일본에 가면은 흔하게 들르는 매장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약 6평 남짓한 엄청난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면 왜 빔지는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패션은 아시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이가와 쿠보의 꼼데 가르송, 요지 야마모토, 사카이 같은 브랜드들만 봐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덧붙여서 우리가 흔하게 입고 있는 이런 데님 있죠. 이런 데님 하면은 어떤 브랜드 떠오르시나요? 아마 리바이스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데요. 그렇지만 리바이스가 과거의 리바이스를 복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걸 바로 LVC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리바이스 LVC 라인보다 먼저 리바이스를 복각을 한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복각과 데님 산업을 정말 잘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듯 세계적으로 일본의 패션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 일본의 패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코스프레가 떠오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개성이 강한 그런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러 장르 중에서 일본식 아메리칸 캐주얼을 널리 알린 곳 중 하나가 바로 빔지입니다. 이 빔지의 시작은요, 1970년대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에치주 시라타와 오사무 시게마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치주 시라타는 신코라는 우리가 택배를 쌀 때 사용하는 이 골판지 박스 있죠. 이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오사무 시게마츠는 아메리칸 캐주얼에 푹 빠져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973년에 에치주 시라타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오사무 시게마츠는 아메리칸 캐주얼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미군의 로컬 PX에 가서 군용품도 사고 빈티지 아이템들도 막 샀었고, 19살 때 하와이로 가서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사는 등 이렇게 아메리칸 캐주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즉 오리지널리티, 진짜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미국 문화를 일본에 좀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요, 전달을 할 때 외국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진짜 미국의 상품을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시기에 바로 에치조 시라타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사업을 살리고 싶은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1976년에 한 회사를 론칭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빔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빔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냐? 이는 세 가지로 가볍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5글자로 이름을 짓는 게 좀 유행이었다고 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쉽스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신코라는 회사 있죠. 여기서 코가 빛 광자를 의미한다고 해서 빔지라는 이름을 떠올렸다고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신중하게 큐레이팅을 해서 제품의 빛을 비추자 라는 의미로 빔지라고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메리칸 샵 빔지라는 이름으로 하라주쿠에서 6, 7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 가게는 바로 현재도 볼 수 있는 하라주쿠 빔지 스토어가 되죠. 빔지의 목표는 일본 청소년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매장을 처음 차릴 때 인테리어 컨셉도 UCLA 기숙사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패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잡화 등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미국 캠퍼스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 위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블레이저라든지 버튼다운 셔츠, 스웨셔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매를 했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미국 문화를 일본을 알리는 데에 전념을 했어요. 시게마츠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큰 빈 가방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일단 떠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막
막 디깅을 해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로 가서 미국 오리건주의 신생 러닝화 브랜드도 하나 바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키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해안이 굉장히 대단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빔즈는 일본에서 물건을 단순히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문화를 일본에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덧붙여서 그 시기에 일본의 뽀빠이 매거진도 론칭을 했는데요. 이 매거진도 웨스트코스트 아메리카나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빔즈와 뽀빠이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식 아메리카나라는 장르를 확립할 수 있도록 두 브랜드는 기여를 한 거죠. 이 매장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요. 더욱더 많이 미국과 유럽에서 바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편집샵으로 시작한 빔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체 라인을 만들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보인 라인은 빔즈 F라는 라인이에요. 여기서 F는 퓨처, 미래를 뜻하는데요. 조금 더 포멀한 형태의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984년에 최초의 여성 라인인 레이 빔즈를 론칭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빔즈는 이렇게 자체 라인을 생산을 하면서 조금 더 몸집을 키워갔는데요. 이렇게 잘 될 것만 같은 빔즈는 사실 위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바로 버블 경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 내부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1989년 고위 직원인 야스토 카모시타, 히로후미 쿠리노, 그리고 공동 창업자인 오사무 시게마츠가 빔즈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셋이 빔즈와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의 브랜드를 하나 차리게 돼요.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LOG입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대표 편집샵 중 하나이죠. 만약 제가 당시 빔즈를 론칭한 사람이었다면 꽤 아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만약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일본 패션의 전체적인 상황을 통틀어 보면요,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빔즈나 유나이티드 에로즈, 베이프 같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일본 패션의 발전을 훨씬 더 시켰다고 합니다. 빔즈는 더욱더 다양한 브랜드들을 바잉을 하면서 몸집을 키워 나갔고요. 1999년에 바로 빔즈 플러스 라인을 론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빔즈가 생각하는 미국 패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40에서 1960년대의 스타일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장르에 현대적인 터치가 들어간 그런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덧붙여서 스트릿한 감성도 느껴지는 빔즈의 상위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빔즈 플러스 라인은 해외에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기에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꽤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잘 먹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빔즈는 해외 활동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아크테릭스나 뉴발란스나 온 같은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별주 아이템들을 내세우면서 팬층을 조금 더 두텁게 하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도 아닌가 싶습니다. 빔즈의 협업 제품들을 보면은 꽤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또한 소비자 입장으로서 조금 더 빠져드는 것도 같아요. 빔즈는 자체 라인도 워낙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편집샵 관점으로 봐도 아메리칸 캐주얼 장르 이외의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선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빔즈에 들르면은 꼭 하나 정도는 쇼핑할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모터스포츠 하면 페라리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일본의 패션 하면 빔즈가 떠오르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듯 일본 패션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빔즈는 단순한 브랜드 이상으로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나 싶네요.